이 영상은 AI 성우의 음성을 활용하였으며 주요 브리핑 내용을 사전에 요약해 안내드립니다. 정부 조직 개편, 사회적경제 TF AI TF 신설, 소통버스 출범 등 주요 국정과제 논의 현황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의원이 브리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승래 국회의원입니다. 벌써 7월입니다. 7월 1일 국정기획위원회 오전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 조직 개편과 국정과제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시작했고,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운영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운영위에서 논의됐던 것들을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공약으로 다뤄지고 국회에서도 추진 중인 정부 공공기관 운영의 일관성 및 책임성 확보 방안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공공기관 경영 및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거버넌스, 임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후속 논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아까 취재해 주셨습니다만 오늘 9시 30분경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 출정식을 개최를 했고 7월 24일까지 전국 각지의 민생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정책 제안과 민원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참여가 어려운 국민의 목소리를 구석구석 찾아가 경청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TF를 하나 더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포용적 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 TF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양극화를 해소하고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추가적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입니다. 사회적 경제 관련 법률, 제도, 거버넌스 등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 예를 들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자활기업 등입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의 경영 부담 완화와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원, 이 지원에는 국공유재산 사용료 부담 경감이라든지 판로의 다각화라든지 경영 컨설팅, 금융지원 등 그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TF 구성이 완료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분과별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정기획분과에서 각 주요 정당에게 대통령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정책 제안들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7개의 야당의 주요 정책과제 제안 협조를 요청한 결과 5개의 야당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먼저 대통령 후보를 배출했던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정책 공약집을 파일 형태로 저희들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를 내지 않고 저희 민주당과 공동선대위를 운영했던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에서도 이제 공문으로 회신을 했는데 당시 했던 공동선언문의 11대 정책과제를 보내왔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겠다는 그런 취지겠죠. 이렇게 제출된 것을 토대로 해서 공약 및 주요 정책 제안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국정과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예, 그 분과별 진행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정기획분과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 TF는 4일 연속 전체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해서 주요한 쟁점 사안들을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했고, 오늘 오전에 안을 좀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서 오후에 위원장에게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보고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안을 토대로 해서 대통령실과 협의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 TF는 각 분과별로 제출한 국정과제에 대해서 1차 검토를 끝냈고, 이제 분과별 조정회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 국민주권 강화와 통합 TF는 이제 실무작업반 구성을 완료했고, TF 추진과제, 국정과제 구성 방향 등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비전 TF는 이번 주까지 정부 이름, 국가비전, 국정원칙까지 확정하도록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신속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현재
하나의 과제들이 각 분과에서 제안이 됐습니다. 이 과제들은 좀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검토 과정은 몇 가지 또 원칙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처 간 이견이 강한 경우에는 신속 추진 과제를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 간 이견이 강한 경우, 그리고 재정이 많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는 조금 이제 그 중장기 과제로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하기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 기준을 가지고 현재 그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정기획분과에서 오늘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청년정책 소모임 1차 회의가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 경제 1분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진행했던 것들은 생략을 하고 특별히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펀드 소분과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AI 등 첨단 전략산업 집중 투자를 위한 100조 펀드 조성 방안, 그리고 중소 중견기업 자금 공급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조세재정 TF도 개최돼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 2분과에서는 어제 3건의 정책 간담회가 있었는데 발사체 관련해서 우주청과 방사청, 그리고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또 동물보호단체와의 간담회가 있었고, 오늘은 과학기술 외교 관련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회 1분과는 지금 저희 분과별로 국정과제와 관련해서 민주당 상임위와 계속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회 1분과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교안보 분과는 외통위하고 간담회를 오늘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회 2분과에서는 방송통신 소분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오늘 오후에 TBS YTN 언론 현장을 방문해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합니다. 이 TBS YTN은 지난 정부에서 관련된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슈에 대해서 이제 구성원들의 생각에 대해서 청취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정치행정분과는 오늘 오후에 지방 4대 협의체와 간담회가 있는데 지방 4대 협의체는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전국 시군구청장 협의회, 또 전국 시군구 의회 의장 협의회, 이렇게 전국 지방 4대 협의체가 있는데 이 4대 협의체와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 향후 진짜 일 잘하는 AI 정부 구현으로 위한 토론회를 좀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된 논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국가균형성장특별위에서는 오늘 지방시대위원회와의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국민주권위원회는 어제 2만 7천여 명이 방문을 했고 누적 방문 인원이 32만 5천 명, 누적된 정책 제안 및 민원이 47만 건에 이릅니다. 어제 들어왔던 특이한 제안은 뭐 웹툰 시장에 대한 부족 개선, 또 그 채용 과정에 대한 투명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토론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예, 오늘 주요 일정은 제가 그 분과 소개하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 갖겠습니다. 질문 있는 기자님 손 들어주시고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줄 기자님 먼저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예, 동아일보 조은 기자입니다. 서두에 공공기관 책임성 강화 방안을 운영해서 논의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부처 개편이랑도 좀 관련이 있는 건지, 기재부에 공공국이 있는데 요거를 좀 뭐 다른 쪽으로 옮긴다던가 하는 방안이랑도 얘기가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검찰 업무보고 이번 주 중 받으신다고 들었는데 언제로 돼 있는지 혹시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검찰 업무보고는 7월 2일이죠, 2일? 7월 2일. 내일이 수요일이죠. 7월 2일 날로 이제 예정이 된 겁니다. 일주일을 그때 미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오늘 내일 보고를 위한 자료를 보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검찰은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공공기관에 대한 운영의 일관성 및 책임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그 소관, 예를 들면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그런 수요라기보다는 공공기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그 설립 목적에 맞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일을 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정부의 이제 변경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 임기 불일치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던 문제들도 있고, 하여튼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겠다, 이런 취지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 네, 두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손 들어서 표현해 주신 네 기자님. 네, 더팩트 김시영이라고 합니다. 내일 검찰 업무보고 제기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찰 측 참석자들 기존 1차 업무보고 때 참석자 변동 없는지 여쭙습니다. 일단은 참석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 아마 1차 보고 때와 2차 보고 때에 아마 참석자가 조금 조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 보고가 누가 오시게 될지는 아마 오후에 관련 자료들을 보내면서 참석자를 같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근데 생각하시는 것처럼 검찰총장이 오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예.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KBS 정세배 기자입니다. 두 가지 여쭤보면 그러면 이게 공공기관장 임기 관련해서도 확실히 이게 안건이 되는지 먼저 첫 번째 여쭙고, 두 번째는 신속 추진 과제 지금까지 2개 밝혀주셨는데 그 외에 혹시 확정된 게 있으면 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논의를 한다라는 취지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한 바는 없고요. 관련해서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어떤 부문을 논의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 정치행정분과 중심으로 해서 그 안을 만들어서 좀 논의를 하고 어느 정도 논의가 좀 정리가 되면 운영이 보고되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걸 의제로 올릴지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열어놓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걸 좀 압축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에 관련된 논의가 시작됐다라는 정도로 일단은 좀 이해해 주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속추진과제는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거죠. 쉬운 하나의 과제가 분과해서 제안이 됐는데 그 모든 과제들을 다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속추진과제의 성격에 맞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가지고 국조실 또 이제 각 정부 기관들과 협의하는 과정들을 좀 거쳐서 좀 조율을 통해서 과제를 정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 과정들이 생각보다 신속 추진 과제들을 너무 의욕적으로 많이 제출을 해 주셔서 그 논의 과정들이 조금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만 그게 언제쯤 정리돼서 신속 추진 과제로 국민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좀 정확치는 않은데 아마도 아까 제가 파악을 해본 걸로 보면 최대한 한 목요일, 금요일 정도까지는 정리를 좀 해보기 위해서 협의를 좀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예. 예. 네, 먼저 네 번째 줄 기자님 하시고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이어서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질문, 한국경제신문 정효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라서 좀 죄송한 면이 없진 않습니다만은, 공공기관 운영을 이제 효율성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그분을 이제 저희 또 기자들 입장에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여쭙지 않을 수가 없는 게요. 결국은 이제 그 효율성을 이제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를 시작했다고 하시지만, 결국 공공기관 운영은 결국 이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이슈인 거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기획재정부의 지금 이제 공공정책국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라는 게 그건 이론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막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방안을 검토할지 압축을 할지는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이 공운법, 공운이 공공정책국의 조직 이 부분을 거론을 안 하실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고개를 어쨌든 건드리신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지 하는 부분하고요. 예. 또 하나가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운영 기관장들에 대한 임기를 맞추는 부분도 공약집 혹은 아니면 저 진짜 성장 해설집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공공기관장들의 임기를 정권 임기와 맞춘다라는 부분은 논의가 된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공공기관에 관련된 현재 운영은 이제 기재부 공공정책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공운위가 있고,
그 문제는 당연히 이제 기재부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에 따라서 관련된 논의는 당연히 검토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공기관 운영 그 효율화 방안과는 조금 별도로 그거는 이제 정부 조직 개편 관련해서 좀 논의가 이미 그 부분은 시작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거. 물론 그 논의와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하고 당연히 결합이 되면서 어떤 뭐 종합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겠죠. 그건 별도로 이미 논의가 시작됐다라는 걸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임기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것도 오래된 과제입니다. 예, 지난 뭐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 만렵에 사실상 여야가 합의까지 됐었거든요. 합의까지 됐었던 부분이고 지금 또 이제 또 벌어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정치권하고의 또 교감이나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줄 기자님. 네, 디지털스 박범수 기자입니다. 두 가지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번 주에 보도 같은 것도 좀 나왔던 게 이제 가상자산 관련해서 전문가의 이제 교수님 같은 경우가 이제 또 자문위원으로 합류했다 이런 보도 나오면서 비트코인 ETF 관련해서 좀 추진되고 그러니까 논의를 좀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상자산 관련해서 스테이블 코인은 하는 업무 보고에서 좀 언급을 해주시고 해서 그리고 어제도 이제 브리핑 때 이제 그 관련해서 경제 1분과에서 하고 있다고 논의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트코인 ETF도 이제 대통령 핵심 공약 중에 하나로 이해를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조금 논의가 되고 살펴보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세재정 TF에서 이전에 여쭤봤을 때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서 아직 논의된 바가 없고 TF에서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 검토할지를 이제 향후 정하고 이제 하는 단계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디지털 자산, 가상자산 과세도 이 세수 확보에 있어서 조금 주된 요소일 것 같아서 조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자체가 있는지 그리고 논의가 되고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조금 추진하고 있는지 어디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일단 뭐 조세재정 TF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거는 현재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은 사실 적절치가 않고 그리고 그 논의 리스트와 그 논의 리스트를 가지고 결정해서 시행하는 리스트는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매우 예민한 주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논의 자체에도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 좀 양해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기타 이제 비트코인이든 또 뭐 스테이블 코인이든 관련된 이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 그거는 이제 과세 문제와 별개로 그거는 일종의 그 시장에 대한 소위 그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제도적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그런 분과 차원에서 이러저러한 검토들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진행을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들었고요. 그러나 아직 그 부분이 국정과제로 어떻게 반영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결정됐다, 뭐 안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단계는 이르다. 이렇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 줄 기자님 하시고 세 번째 줄 기자님 하시겠습니다. 네, 오마이뉴스 이승현입니다. 지난주에 이춘석 분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경제 2분과에 상당히 논의의 속도가 좀 붙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지난주에는 직접 브리핑을 하셨잖아요. 혹시 이번 주 중이나 이럴 때도 부동산 관련한 거나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브리핑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지금 이게 내각 인선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정위에서 진행하는 게 전방위적으로 펼쳐져 있다 보니까 장관 이제 후보자들과의 어떤 소통이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 어떤 방식을 취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은 이제 분과별 브리핑은 그 신속 추진 과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브리핑을 우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 신속 추진 과제를 선정하는 과정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목요일 금요일쯤까지 그런 내부 조율 과정들을 좀 거쳐서 정리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과장들이 직접 나와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준비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장관 후보자들이 계속 지명되고 있는데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지금 저희 국정기획위원회에는
각 부처에서 파견 나와 있는 공직자들이 뭐 최소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들이 다 나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 지명자들과의 뭐 직접 소통보다는 그런 부처와의 소통은 긴밀히 진행되고 있고, 아마도 부처에서는 지금 각 이제 청문회 준비단들이 다 구성이 돼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일종의 백업들을 진행을 할 텐데, 그렇게 소통이 좀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대회님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남정민 기자라고 합니다. 저 좀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문위원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 일단 국정위에서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자문위원을 선정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국정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전문위원까지는 그래도 그 역할이 명시되어 있는데 자문위원은 잘 안 나와 있어서 여쭙고요. 그리고 처음 국정위 출범했을 때랑 그때 그 자문위원 분들 수랑 지금 자문위원 분들 숫자 또 혹시 알 수 있을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당장은 말씀 주시기 좀 어려우시더라도 자문위원님께 들어가는 돈도 이제 다 국가 예산인 건데 혹시 자문위원분들 몫으로 쓰이는 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혹시 자문위원분들 명단이 공개가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명단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 다 추후에 이제 공개하는 것으로 보통 합니다. 기획위원들은 보통 이제 그동안에도 보면 인수위원회든 뭐 아니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든 기획위원까지는 명단 공개를 했는데 전문위원, 자문위원들은 사실 공개를 좀 안 했고 사후에 공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동안 해왔더라고요. 예, 그렇게 진행할 생각이고요. 자문위원은 기본적으로 각 분과와 TF에서 보통 이제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획위원은 55명, 전문위원은 100명 이렇게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전문위원 기획군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박창근 위원을 추가로 위촉을 했습니다만 재난안전 분야의 기획위원이나 전문위원이 좀 부족하다라고 그래서 보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실제로 해당 분야에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그런 분들이 기획위원이나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 분과와 TF의 추천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했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숫자는 제가 알기로는 한 15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과 TF만 해도 전체 TF가 지금 한 9개 정도 되고, 분과가 7개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비용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알고 있지 못해서 나중에 뭐 필요하면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추가 지역 질문 더 있으실까요? 네. 세 번째 줄 기자님. 네, JTBC 유정화입니다. 정보조직 개편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협의 절차 이번 주에 거치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고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은 언제, 누구에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저희 TF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정리한 걸 가지고 저 위원장님과 보고드리고 이제 논의를 거치게 될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말하자면 이제 위원회의 초안 형태로 성안이 되겠죠. 일단 성안이 바로 되면 바로 협의가 가능할 것이고,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시간이 좀 늦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누구랑 협의하냐는 사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예. 그건 나중에 왜냐하면 그것들은 결국은 대통령에게 보고 드리는 거거든요. 예. 예. 예, 다른. 네, 또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예, 우리 세 번째 줄에서 다시 질문해 주시네요. 네, 국민일보 임예솔입니다. 조직 개편 관련해서 이제 이현주 위원장이랑 오늘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 근데 이제 검찰청은 내일이잖아요, 보고가. 근데 만약에 또 다시 업무 보고가 국정기획위원회가 원하는 그 방향과 좀 맞지 않는다면 그건 또 다시 재보고를 받으실 건지, 그리고 그 사안들이 지금 어쨌든 검찰청이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조직 개편 TF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만약에 검찰청이 또 정리가 안 되면 그건 또 다시 어떻게 논의하시는 건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가 정리한 안도 그게 최종안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안이 결정되기까지는 뭐 어쨌든 대통령께 보고 드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공감해 주시고 결정해 주는 안이 최종안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는 모든 논의들은 다 열려 있는 것이고, 당연히 그 의견들도
적극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업무 보고가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검찰 개혁에 대해서 또 뭐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우리가 검찰의 허락을 받고 공약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의견은 당연히 우리가 듣고 또 검찰도 스스로도 숙고할 시간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 업무 보고 일정과 조직 개편 TF에서 논의하고 있는 그런 논의 내용은 그 스케줄상 불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이 정도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시고 오후에는 제가 또 국회에서 오늘 또 회의가 또 여러 또 회의가 있어서 오후에는 뵙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급한 일이 있으면 제가 오도록 하겠지만 급한 일은 없을 겁니다. 예, 그래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